아니 저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작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네, 연봉을 좀 낮춰서 왔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러면 네. 억대 연봉까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대학원 동기 선생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여기 선생님은 일단은 치료를 엄청 잘하세요. 나름대로 좀 유명하신 선생님이시고 제가 좀 되게 많이 믿고 있는 분이셔가지고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부담스럽네요 많이. 치료는 잘하지는 못하고요.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물리치료사고요. 현재 병원에서 총괄 관리하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밑에 직원은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향후 병원을 확장해서 25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학력사항으로는 물리치료사 석사학위를 졸업했으며 박사학위 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좀 민망하실 수 있겠지만 치료사인 제가 봐도 선생님이 굉장히 치료 실력이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치료 실력을 어떻게 쌓아 나가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약간 민망하고요. 1년차 때는 제가 기술을 익히는데 되게 집중했습니다. 1년차에서 5년차까지가 근육에 관련된 테크닉, 관절에 관련된 테크닉, 그다음에 신경에 관련된 테크닉, 경혈이나 경락에 관련된 테크닉, 발이나 손의 반사점에 관련된 테크닉, 그런 거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고요. 5년차 이후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료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지, 인체 해부학이라든지 인체 역학이라든지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침을 놓는 방법이라든지 약물을 어떻게 주입하는지, 엑스레이나 CT, MRI는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보는 눈은 어떤 건지, 그 다음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실력을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당연히 논문도 투고했을 거고, 그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의 논문이나 책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습관이 저한테는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이 지금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학 서적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읽는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문을 찾아보는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다음날 실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저한테는 지금 능력을 갖추어져 있고요. 다음으로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기술을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익히고 있는지에 대한 제 능력치를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능력치에 따라서 제가 어떤 기술을 쓰고 어떤 기술을 또 익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치료를 잘하는 비결이 아닐까. 저희 병원에 척추 원장님이 계시고 정형외과 닥터들이 계신데, 스파인 쪽으로는 신경외과 닥터들에게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스파인 쪽으로 MRI 상으로 뭐가 있는데 스퍼가 자라는 부분에 왜 스퍼가 자라났으면,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에피진이 일어나서 수분감이 지금 차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조직 자체가 풀어 올라와 있는 건지, 지금 최근에는 CT나 MRI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CT나 MRI를 볼 줄을 모르죠. 근데 진짜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정도까지의 레벨로 공부를 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제가 사실은 제가 아파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저도 치료사임에도 불구하고 남들과는 다른 수준으로 통증을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의 예측을 해주는 것이 다르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항상 환자들이 선생님을 이제 찾아오시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많이 선생님을 찾아오고 하다 보면 선생님의 연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험을 저도 해봤습니다. 1년차에서 매니플레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차에 매니플레이션 테크닉을 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없죠. 네. 1년차 때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었어요?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하면 교정입니다. 이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학부생 때 아는 선배님을 찾아가서 그 선배님한테 무작정 카이로프락틱을 배울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소정의 식사비나 돈을 주고 저를 면접받던 사람이 본인을 치료해봐라. 진짜 어설펐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신입인데 이걸 할 수 있어? 하면서 저를 고용해 주셨습니다. 연봉을 분명히 남들보다 높게 줬을 거예요. 높게 주진 않았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죠? 근데 그 포지션을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1년 차에 그때의 경험을 다음 병원을 갈 때 제가 연봉이 2~3배가 뻥튀기 됐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집에 와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받았던 환자분들이 계속 소개해서 환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물리치료사들 분들도 저한테 이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환자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원장님도 그 친구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이 오지? 그러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더라고요. 누가 학부생 때 실무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연봉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얼마나 받는데요? 궁금해요. 여기 손으로 써봐요. 이거 걸 뻔했어. 네, 주 5일에 그 정도 받습니다. 이거라고요? 앞자리가요?
뭐야 진짜?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뭐 부수입은 아직 안 말했습니다. 진짜 웬일이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세상에. 그게 병원에서 받는 거죠? 그렇죠. 와 거의 2배 넘어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 진짜 놀랐어. 아니 부수입은 또 뭐가 있는데요? 고등학교에 취업 특강 이렇게 요청 올 때도 있고요. 또 저희 교수님 랩실에서 준비 중인 대한물리치료 산하학회 바디 디자인 협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만 재직을 하고 있었더라면 올 수 없는 기회인데 선생님 이제 석사 박사 다 수료하면서 이런 일이 들어오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석사 박사 가면 뭐 교수 될 거 아니면 뭐하러 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지 않은 그 방향에 대해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 그러면 선생님의 경험을 토대로 도수치료 교육은 과연 어디서 들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정규 교육을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규 교육이라는 거는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소속에 있는 궁골계 파트가 있을 수 있고 신경계 파트가 있을 수 있고 침이라든지 여성물리치료나 스포츠 재활 이 학회 안에 들어있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종별학회 교육은 믿을만 하니까 교육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겠죠. 1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제가 교육을 들으러 가면 배우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박사까지 수료한 상태에서 제가 교육을 들으러 가면 제가 얻는 게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어요? 최근에 제가 갔던 교육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그 시리악스 정확하게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의사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유만 책을 적으신 분이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유만 책을 제가 3번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을 진행했고요. 추가적으로 개념, 컨셉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했을 때 제가 얻어오는 건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얻어왔습니다. 전적인 내용은 다 책에 있었던 거고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었으면 그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교과서 주시죠. 그렇죠. 그 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인사이트가 있으면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어떤 교육이든 나쁘든 안 나쁘든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지. 제가 누군가의 교육이 나쁘다라고 뭐 무조건 들어봐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언제까지 이 치료사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9년 차지만 연차를 먹으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그 명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평생 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한 5년 차까지는 되게 흔들렸습니다. 똑같은 환자,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게 생각보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그래서 제가 9년 차지만 제가 이직을 6번을 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고 찾아오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힘이 되고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를 주어지는. 그리고 최근에 막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장으로 일하면서 노동법을 공부했다 했잖아요. 노동 시간이 긴 데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다양한 환자분들이 오지 않아요. 환자분들의 생활이나 직업을 물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다양하게 일하는데 노동소득이 작을 수도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직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건 상대적인 느낌인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치료사라는 직업이 박봉이다. 선생님이 아주 고연봉을 받고 계시는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 신조를 시작하면 요즘에 포봉이 제가 맨날 메디잡이나 물장매 들어서 연봉을 확인하거든요. 대부분 2,400 최저선인 거고 의원급은 3,200에서 4,000 신조한테 그 정도도 주는 병원들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안 구해지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신경계병원은 연봉이 책정된 테이블로 진행됩니다.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또 어떤 노력을 해서 그걸 개선해 나간다면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 9년차에서 12년차까지 있는데 다른 일을 찾아서 가는데 다른 일도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그 직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신입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정말 여기 물리치료사에서 살아남으시려면 노력을 해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한번 이뤄보고 나서 포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물리치료사는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번다, 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더라로 물리치료사는 박봉이다 라고 그냥 확 정해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처럼 본인의 실력을 쌓아 가신다면 충분히 연봉을 높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여기 이지은 선생님도 다른 걸로 부수입을 많이 얻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선생님 처음에 제가 이제 질문 이거 했을 때 처음에는 막 화를 냈잖아요 저한테. 물리치료사가 무슨 박봉이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평균치를 훨씬 넘는다, 그런 직업이다 막 저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위소득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솔직히 재미가 없게 가려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중위값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물리치료사가 받는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시간 대비 시급은 얼마 받고 있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계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해라.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저는 박봉이냐 안 박봉이냐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상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서 말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20이 아니고 37살인데 제 주변에 지금 직업을 잃은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직업 학교를 다니면서 새롭게 공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는 진짜 물리치료사는 직업이 우리가 박봉이다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할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진짜. 내가 고용이 안정돼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께서 발전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나가다 보니 본인의 연봉이 높지 않은 것인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박봉인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현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추천한 이유는 제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물리치료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대부분 아픈 사람이 옵니다.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은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하면서 저도 몸이 아픕니다. 당연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몸을 제가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 육체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정신적인 부분. 아픈 사람이 계속 오잖아요. 아픈 사람이 계속 말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이 직업을 오래 할 수 있겠구나.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안 좋다라고 말하기에도 그렇네요. 선생님도 여태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병원에 일을 하시게 된 거니까 너무 내가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뭐 운이 없나? 실력이 없나? 이런 생각보다는 꾸준히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서 본인에 맞는 병원을 찾을 때까지 하는 과정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지금 현재 센터를 운영을 안 하고 계시죠? 현재 병원이 너무 좋아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쵸, 뭐 근데 연봉이 높으니까. 원래 사실은 법적으로 치료사가 센터를 오픈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센터를 오픈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보디빌드 파트 2급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제가 또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운동센터 파트 오픈이 가능하고 다른 하나로는 피부 미용 샵으로 센터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 물리치료 할 건데 피부 미용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다른 방법을 찾은 거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박사학위를 수료했기 때문에 연구소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치료사의 입지나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선생님 생각하시잖아요.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의료법이 있고 의료기사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 권한이 처방으로 변경되기 위해서 물리치료 협회나 의료기사 협회들에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처방으로 바뀐다면 저희가 센터를 오픈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양한 센터가 운영되겠죠.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고민은 지금 이제 넘어서서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다 그 고민은 해결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직업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온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대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치료를 하는 게 사람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지금 굉장히 만족하시는 병원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좋은 병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병원의 기준은 첫 번째, 노동법을 지키는 병원은 제일 좋은 병원. 노동법에 빠졌어. 두 번째,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환자군이 많은 병원. 세 번째,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 물리치료사들이 학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병원. 그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꼭 찾으십시오. 나쁜 병원도 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나쁜 병원은 원장님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은 가지 마십시오. 초기에 처음 오픈하는 병원은 또 가지 마십시오. 운영할 때 너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밀리는 병원은 가면 그럼 바로 관둬라. 관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연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저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작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네, 연봉을 좀 낮춰서 왔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노력을 하신다면 억대 연봉까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험난할 줄 몰랐어요. 저는 사실 혼자의 길을 너무 오랫동안 걸으셔서 그런지 이 대화의 내용이 고리타분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많아. 그리고 이걸 말해야 될지 안 할지.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천! 제발! 실전이거든, 실전? 다시. 한번 하자. 이거 해줘야지. 너 구독과 좋아요 해줄게. 내가. 실천! 제발! 실전. 이거 실전이야, 여러분. 미안. 실전! 제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